안녕하세요, 빵소울드입니다. 오늘은 20만 킬로 넘은 수입 중고차 BMW 2010년식 X6 6만 킬로를 타고 13만 킬로 된 2019년식 6GT를 10만 킬로 정도 타면서 배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유튜브에서 수입 중고 디젤은 수리비 폭탄이다, 흑염룡이 나온다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디젤차 사지 마세요. 저만 디젤 타면서 싸게 즐기겠습니다. 제가 직접 몸으로 겪으며 배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 디젤은 수리비 폭탄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입니다. 디젤 자동차의 경우 환경 규제로 여러 장치가 복잡하게 들어가면서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긴 한데 매우 간단합니다. 디젤이라서 수리비 폭탄 맞는 부분은 DPF, 연료 라인 세카루 파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PF 관리를 위해 장거리를 운행을 월일에 해주시고, DPF 경고등 뜰 때는 저처럼 DPF 강제 재생 한번 해서 날려주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세카루의 경우 정비비가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연료 필터를 꼭 4만에 한번 갈아주시고 연료를 반 이상, 적어도 4분의 1 이상 해주시면 세카루들이 연료 라인을 돌게 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고차 구매 시 위 조건대로 관리 잘 된 차를 사려면 여러 필터를 거쳐서 좋은 차를 고를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 누유입니다. 자동차 성능 검사상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등 찍히긴 하는데, 사실 독삼 4차는 미세누유 정도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열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6GT는 이제 2만 킬로 넘어서 13만 킬로 다 됐는데 아직은 누유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쯤 슬슬 시작해서 15만 정도 되면 슬슬 생긴다고 하는데 아직 괜찮고, 그래서 저는 성능지가 깨끗한 미세누유조차 없는 20만 킬로 미만 중고차를 고르고 자동차 성능 보증 보험을 통해 해당 부분을 무료로 수리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또한 수리를 하면서 공업사 사장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차를 뜯은 김에 본인이 부담하여 소모품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세누유 찍힌 자동차를 무조건 걸러야 되나? 아닙니다. 제 X6는 처음 구매할 때부터 누유가 있었습니다. 인터쿨러에서 오일이 좀 샜는데 뚝뚝 떨어진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묻어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5만 킬로 탄 결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연료 라인에서도 조금씩 묻어나오고 있기는 한데, 하지만 정말 줄줄 새는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닥신님도 정말 미세누유라면은 무시하고 타도 된다 라고 하셨고, 저희 단골 공업사 사장님도 그냥 엔진 오일만 제때제때 갈아주면 30만 킬로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그냥 타라고 합니다. 만약 다른 정비가 필요할 때 이제 이 차를 좀 오래 타겠다라는 마음으로 수리할 때 누유 원인을 찾아보고 감당하는 수준에서 수리하면 되는 거지, 누유 잡겠다고 차를 다 뜯어가지고 고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미세누유 무서워할 필요 없다. 성능 보증 보험으로 수리하면 개꿀이지만 조금 묻어나온 정도는 그냥 타고 다녀도 된다 입니다. 세 번째, 공업사 바가지. 요즘 유튜브를 통해 정비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신뢰도가 올라갔지만 그래도 과잉정비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아직도 꽤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당했습니다. 디젤 차를 사면 3종 클리닝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수리를 위해서 뭐 이걸 타고 했다가 클리닝은 하면 좋겠지만 제 경험상 정말 미미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젝터 흡기 DPF 청소하면 차가 좋아지긴 합니다. 무조건 좋지만 근데 그게 체감할 정도냐? 일반인은 잘 못 느낄 정도입니다. 저는 멀쩡한 차를 이제 3종 클리닝 하고 나서 오히려 DPF가 막혀서 경고등 뜨고, 인젝터 고장으로 인젝터 리빌트를 해서 또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고, 흡기 카본 제거했는데 출력 상승 전혀 체감하지 못했고 연비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공업사에게 맡기고 나면 항상 정비하는 내용을 차주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수리하고 나서 청구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3종 클리닝 원하지도 않았고 인터쿨러 누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문의했는데 이 차는 터보만 수리하면 터보로 수리해야 된다라고 하더니 본인 임의로 3종 클리닝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젝터 클리닝 이후에 인젝터 리빌트도 했어야 됐고, 이 리빌트가 본인 공업사에서 못하니까 다른 공업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리비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정도 수리비도 냈었습니다.
화도 나고 소리도 질렀지만 공업사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냥 인터쿨러도 좀 감안하고 탔으면 아무런 돈도 안 들었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고, 하체도 동일합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만 저희가 조금씩 고치면서 타면 되지, 하체를 다 뜯어서 새로 갈아서 타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차에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만 아니면 뭐 크게 바가지 쓸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수리비 위험이 큰 요소 제거. 중고차는 어쨌든 중고차이므로 수리비가 들기 마련인데 수리비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리비가 많이 들거나 하는 그런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데, 먼저 에어서스가 들어간 차는 가급적 피하시고, 에어서스 이제 애프터마켓 제품이 얼마나 싸게 형성되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서스는 소모품인데 교체 비용이 상당합니다. 두 번째는 미션인데, 미션 교체 비용도 아니면 미션 수리 비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보통 공업사에서 못하고 미션 업체에 막히는데, 일단 DCT는 무조건 플라이 휠 이런 것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면서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뭐 80만에서 10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보통 8만 킬로에서 10만 킬로 정도에 한번 교체한다고 하니까 DCT 미션은 가급적 피하고 미션 상태도 잘 보고 타는 게 좋겠고, 세 번째는 터보인데, 요즘 자동차는 모두 터보가 달려서 나오는데 터보 한 발은 괜찮지만 두 발, 세 발 달려있는 고성능 출력차 같은 경우에는 터보를 수리하게 되면 돈이 차값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자주 부품 오류입니다. 2019년식 이전에 뭐 아우디나 랜드로버 제규어 이런 차들은 전자 부품이 문제가 돼서 전자 부품만 문제면 되는데, 이게 시동도 안 걸리고 차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차들은 좀 걸러주시고, 다섯 번째는 모두가 거르는 수리비가 비싼 차, 마세라티, 포르쉐 이상은 감당 가능한 사람만 타면 될 것 같고, 벤비아 정도만 타시면 되고, 일본, 프랑스, 미국 차 좋긴 한데 수리비가 좀 비싸게 나오는데 굳이 그걸 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또 BMW 짱입니다.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디젤 중고차를 타면서 수리비 폭탄이니 누유니 과잉정비니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잘 체크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정비사 유튜버 분들은 항상 고장난 차만 수리하기 때문에 전부 다 수리비 폭탄이고 고장이 많이 날 걸로 생각되는데, 사실 공도에 돌아다니는 차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장난 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고 타다 보면은 자우행할 수 있고, 참고로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이 야너두 채널이라고 있는데, 그거 보시면 그 카포 선배님이 이제 중고차 관리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줬으니 그걸 보셔도 될 것 같고, 제 디젤 중고차가 정말 수리비 폭탄인지 아닌지는 그 영상을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수입 디젤 중고차를 운행하면서 배운 점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